오늘 차를 보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차가 그냥 걸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 주행거리가 지금 820km에서 입고를 한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탄 거는 2주밖에 안 되고 천장 그 내장재를 다 내려야겠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센터에서 주행을 한 주행거리가 출고할 때 보니까 1000km가 넘었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저의 성격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벌어진 일인데 화가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얘기를 하고 방송을 만들어 놓고 좀 적당히 제 감정을 최대한 덜 섞어서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실제 있었던 사실 그대로 하고 첨부 자료 뭐 이런 식으로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GLS 출고하고 나서 지금 이제 2달 정도 됐습니다. 2달간 벌어진 그런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도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에 출고를 해서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차가 진짜 완전 그 한 3년 된 중고차가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인데요. 12월 20일에 출고를 해서 출고기 영상을 바로 촬영을 하고 3일 동안 차를 예약 그 일정이랑 맞지 않아 갖고 세워놨다가 매장에서 23일자에 유리막 코팅, 가죽 코팅, 휠 코팅, 그리고 이제 발수 코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11월 27일에 차를 출고를 했고요. 거의 한 달 동안 매장에 세워만 놨습니다. 그 이유는 12월 23일에 촬영한 야간 주행 영상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 전까지 벤츠 GLB를 계속 타고 다녔었기 때문에 연구하느라고 GLB를 타다가 바로 GLS를 타면서 리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좀 공정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올라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동급 차종인 BMW X7을 그날부터 이제 한 달 내도록 탔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타고 23일에 이제 X7을 넣어놓고 GLS를 차를 꺼내면서 그때가 이제 두 번째 주행이었을 겁니다. 12월 23일 날 야간 주행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12월 23일부터 제가 계속 주행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 정도가 됐죠. 그런데 보통 신차를 구매를 하고 신차 상태가 어떤지를 타서 그 순정 상태를 연구 분석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업무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차를 구매를 한 건데 2주 정도 보통 순정 상태로 타요. 그러면서 이제 발생됐던 문제점이라든지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연구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개선하는 작업을 합니다. 방음이랑 스피커 하는 게 제 직업이니까. 그런데요, 23일부터 타는데 잡소리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이 차가. 제가 BMW X7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가까이 타면서 잡소리가 거의 없었는데, 난다고 해도 좀 인정할 수 있을 정도?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길을 갔을 때 뭐 저 뒤쪽 멀리서 막 파박파박 하고 떠는 소리, 이런 정도는 어떤 자동차든 기본적으로 나는 소음이니까 그렇다 치고 있었는데요. GLS는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타는 내도록 잡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체크하고 제 친구 새벽에 불러가지고 뒷좌석에 2열에 타서 그 잡소리도 잡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대시보드 쪽에서 나는 잡소리는 잡았고요. 문짝에서 나는 잡소리도 잡았고, 방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부분, 특히 순정으로 달려나오는 블랙박스에 대한 배선 잡소리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뒷좌석부터 3열까지 해서 그냥 찌그덕찌그덕 뭐 틱틱틱 이런 소리가 아니라 거의 진짜 한 이런 식의 잡소리가 되게 심하게 났어요. 이거보다 좀 더 고음, 이 고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탕탕탕 따당 하고, 그 고속도로를 일반 주행을 하면서도 계속 뭔가 천장에서 뭔가의 플라스틱이나 철판끼리 이렇게 막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하다 안 돼서 서비스 센터 예약을 했습니다. 1월 12일 날 먼저 입고를 시켰어요. 1월 13일에 예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 이 GLS 출고를 받을 때 핸들 그 우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스크래치가 있었던 불량 증상이 있어서 그거를 교체를 하고, 사이드 미러가 너무 안 보여갖고 제가 정품으로 관광 미러를 90 얼마를 주고 주문을 해놨었습니다. 이제 센터에 입고를 했는데요. 14일 날 출고를 하기로 했다가 굉장히 일을 되게 잘해 주셨습니다. 제 이제 뭐 유튜브 하는 사람인 것도 모르는 분인데 굉장히 잘해 주셔서 하루만 더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됐는데요. 그 차를 입고할 때 주행 거리도 체크를 해놨거든요. 820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했습니다. 길들이기도 끝나지 않은 상태죠. 센터에서 어쨌든 차를 오늘 출고를 했습니다. 오늘 출고를 했는데
시트 커버를 다 씌워놓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작업이 이제 시운전까지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오늘 차를 보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차가 그냥 걸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 주행거리가 지금 820km에서 입고를 한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탄 거는 2주밖에 안 되고 차를 받은 지 이제 오늘로 2달이 된 그런 상황인데 운전석 시트에서 테스트 주행을 하면서 뭐 이염이 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면 괜찮은데요. 자, 어느 부분이었냐면 일단 잡소리 체크해서 제가 잡았던 부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 그리고 시트 뒤에 후석 모니터, 그리고 2열 시트의 접합 부위, 그리고 2열 센터 콘솔, 2열 시트 밑에 있는 배선 뭉치, B필러, C필러, D필러, 그리고 맨 끝에 천장, 그리고 3열 시트의 헤드레스트, 이런 곳에서 잡소리가 나서 웬만한 건 제가 다 잡았었는데 천장에서 난 소리랑 B필러 쪽에서 소리가 B필러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루프 쪽에서 나는 것 같아가지고 센터에서 그걸 의뢰를 했던 거고요. 3일째 됐을 때 그 센터에서 얘기하기를 천장 그 내장재를 다 내려야겠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작업하는 사람이니까 알지만 실내에서 천장을 내린다는 게 실내 작업 중에 가장 큰 공사고 아주 많은 부품을 탈거했다가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피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 소리가 진짜 조그맣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요청을 하면서도 인테리어 컬러가 베이지니까 진짜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고 제가 4번을 얘기를 했고요. 저에게 차를 판매한 담당 그 판매사원분께서 2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차가 결과적으로 걸레가 되어 있었어요. 한 3년 이상 탄 중고차의 시트 정도로 때가 굉장히 많이 탔고요. 지금도 막 화가 막 올라오는데 시트 커버를 씌워놨다고 하는데도 그 정도로 때가 탔다 그러면 저는 이 주행거리랑도 의심을 하게 되죠. 사람이니까. 센터에서 주행을 한 주행거리가 제가 820km 정도에서 차를 맡겼는데 출고할 때 보니까 1000km가 넘었더라고요. 1040km 정도 된 거 보니까 제 기억에는 220km 정도 센터에서 주행을 한 게 됐는데요. 그럼 하루 평균 36.6km가 되고 평일만으로 치면 하루에 55km가 됩니다. 제가 테스트 주행할 때 보통 고속도로 왕복 코스로 한 4.5km에서 5km 정도 주행을 하는데 5km씩 주행을 한다 그래도 220km 주행이면 40번 넘게 테스트를 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운전석 시트가 어떤 상태였냐면 운전석 시트에 이제 타고 내리는 부분이 완전 새까맣게 됐고요. 그리고 운전석 도어 트림, 그리고 이제 그 센터 콘솔, 이제 팔을 이렇게 놓고 운전할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비비다 보면 때가 탈 수도 있죠. 만약에 더러운 옷이라고 하면 거기 부분이 새까맸습니다. GLS 출고기 올릴 때 이 차는 여기가 이렇게 포르쉐처럼 툭 튀어나와서 거기가 걸리니까 이렇게 넘어가기 어렵다. 그거를 웃자고 이제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운전석, 조수석 다 새까맣고요. 운전석이 완전 새까매졌고 그리고 뒷좌석 시트가 왼쪽, 오른쪽 다 새까매졌고 뒷좌석 시트 헤드레스트 보면은 그 쿠션이 하나 별첨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까매졌고요.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가죽 문양이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문지른 것처럼 그리고 때가 타여 있었고 3열 헤드레스트도 그렇고 그냥 차가 그냥 다 그래요. 베이지 시트인데 다 그냥 한 3년에서 5년 탄 중고차가 됐습니다. 차 이제 탄지 딱 2주 탔거든요. 800km. 그리고 길들이기 상태인데 이 테스트 220km 주행 서비스 센터에서 200km 정도 주행을 할 때 어떤 식의 길들이기가 됐을까는 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상태라서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좀 유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도 이 정도 제가 좀 화가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으로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첨부할 건데요. 서비스 센터에서 그래서 제가 클레임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가죽 코팅 업체에 맡기니까 가죽 코팅 해놓은 거 다 벗겨내고 클리너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죽 코팅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원상태대로는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차를 이제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부분도 이제 장갑기 쓴지 손기 쓴지 기스가 나 있고 많이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가죽 코팅 새로 하는 그런 비용 정도밖에 안 될 건데요. 이게 막말로 얘기해서 뭐 진짜 명품에서 내가 캐시미어 니트를 샀어.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세탁소를 갔다 왔더니 옷이 줄어가지고 막 조금만 움직이다 보면은 막 이제 배 위로 막 니트가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이 돼도 화가 나고 이런 남색 코트를 뭐 몇백만 원 주고 산 거를 세탁소를 맡겼더니 색이 뭐 발에 왔더라. 아니 진짜 그냥 고춧가루 하나만 묻어도 이게 화가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잡소리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아직 제가 차를 못한 게요. 유리막 코팅 업체에 나을 그냥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상태 그렇게 더러워진 차를 제가 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GLS 출고기는 정상적으로 올라갔고 12월 23일 날 촬영한 야간 주행은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그냥 공정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방송이 올라가겠지만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행거리 2000km 이게 길들이기가 의미가 있을까 싶네 진짜 지금은 2000km까지 어쨌든 길들이기를 최대한 하고 나서 정식 리뷰를 할 때 이제 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여론에 휩싸이지 않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이 이런 이제 잡소리 잡는다고 솔직히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자동차마다. 그런데 뭐 일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전달해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정상적인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혹시 좋은 뭔가 좀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좋은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 게 있으시면 경험이나 저한테 좀 연락 주시면 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말도 안 나오네 막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